오컬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영화가 먼저 떠오르나요? 이런 영화들이 있겠죠. Oh, I know where you're hiding. Murder, suicide, or both. 이번 시간엔 이 장르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묘자리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다룬 파묘가 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무서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들과 함께 악령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던 영화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중반부까지의 몰입이 상당해 저도 정말 재미있게 관람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 영화가 관객을 몰입하게 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묘에 관한 소개에는 꽤나 자주 오컬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컬트는 초자연적인, 신비주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신이나 염력, 초능력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소재로 하는 영화가 오컬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 오컬트 영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악령, 악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심령 영화로 공포 영화, SF 영화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네이버 영화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영화가 이 장르 안에 들어갈 것 같지만 오컬트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 영화는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에 그럴 수 있지만 오컬트 장르는 몇 가지 세부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양의 오컬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중심엔 과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마, 악령의 문제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죠. 이들은 성경 등의 종교적인 텍스트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악마를 퇴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걸 구마의식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 종교적인 텍스트는 기이한 현상을 나름의 논리로 풀어내는 설명서이자 영화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 가이드가 됩니다. 오컬트 영화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믿을 수는 없지만 믿지 않기도 힘든 일들이 많죠. 심령사진, 귀신의 집, 빙의 등 괴담으로 퍼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소시스트 등의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등 오컬트 영화 속 사건은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어 더 현실적이고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시리즈인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페이크 다큐 같은 연출로 현실감을 더하기도 했죠. 여기에 성경 등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텍스트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신뢰감을 얻고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이 장르가 만들어져 왔지만 대중에게 오컬트라는 걸 각인시킨 작품은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이었습니다. 구마의식 등 서구식 오컬트 영화의 문법과 이미지를 이식한 작품이었죠. 장재현 감독은 단편 12번째 보조사제부터 이 장르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도 이 관심을 이어갔는데요. 검은 사제들의 성공 이후 제작한 사바하를 통해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동양적 텍스트와 한국의 지역적 색채를 더해 서양식 오컬트 영화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묘에 관한 평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장재현 감독이 이 장르를 더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양의 철학 및 신앙과 우리의 역사를 얽은 더 독창적인 영화였죠. 앞서 오컬트 영화는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파묘는 동양의 풍수지리, 음양오행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읽고 여기에 얽힌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로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땅을 파며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것이 현실과 만나 거대한 퍼즐을 맞춰간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영화입니다. 특히 역사적 코드가 많았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쇠말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전기를 끊기 위해 한국 곳곳에 설치한 쇠말뚝을 연상하게 하죠. 그 밖에도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같다는 점, 캐릭터들의 차번호가 0301, 0815 등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이어져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번째 보조사제 이후 한 장르만 탐구했던 장재현 감독이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파묘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오컬트 장르에서 기대하는 공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중반부까지는 기이한 일로 오컬트 장르의 형식을 가져와 몰입하게 했지만 마지막엔 우리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무당이었던 화림을 통해 역사적 간을 푸는 지킨 굿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오컬트라는 장르로 한정하기보단 장재현 감독식 스릴러, 역사극 등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중반부 이후 영화의 동력을 잃어버린 데 불호의 입장이 많은데요. 장재현 감독은 긴장감보다는 현실을 환기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개연성과 구성이 탄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전개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바하 때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기에 파묘를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묘의 후반부가 유독 설명적으로 전개되었
문제였던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을 때 파묘의 플롯 구성을 조금 바꿔 영화의 핵심이 되는 비밀을 조금 더 늦게 보여주거나 관객이 의심하고 머리싸움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 이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긴장감을 경험했기에 파묘의 플롯 구성과 연출은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에 오히려 장지영 감독의 다음 영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은 한 장르의 우물을 팠고 매 작품마다 이 장르를 더 잘 활용하는 이야기꾼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이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떤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파묘 어떻게 보셨나요?